네, 이번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게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실게요. 요즘 각 가정마다 스마트폰, 컴퓨터 거의 없는 집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는데, 요 게임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상당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게 됩니다. 다음 그 어머니와 아들 간에 함께 그 속마음들이 어떤지 좀 같이 보실게요.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면서 하더니 지금은 아예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고 학원도 가기 싫어해요. 게임을 하루에 2시간만 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루 서너 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에 비하면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좀 가만 놔두면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요. 제 친구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그러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반대할수록 저는 게임을 더 하고 싶어요. 아이한테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처음에는 게임하려면 제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아예 눈치도 안 보고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야단치면 저한테 되레 화를 내고 말도 안 하고요. 성적은 바닥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늘 공부하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저도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게임이 재밌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해야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게 돼요.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도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게임 사용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진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그 게임 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 중 하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게임 시간이나 횟수 등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 게임이 일상생활이나 삶에 관련된 다른 활동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진단이 내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런 기간도 그 진단 기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을 하는 어떤 시간보다도 게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가, 그 자기 조절력이 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 사용 정도가 어떨까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결과 실시한 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게임을 하는 학생이 79.9% 거의 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은 20.1%로 나타났어요. 학생들 간에 게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말도 있을 만큼 대다수의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에 대한 행동 유형별 분포를 보니까 일반 사용자군은 57.4%로 가장 높았고, 과몰입 위험군이 1.6%, 과몰입군이 0.3%였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수준이 거의 한 2% 정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의 게임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님 총 642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절반 이상인 54.1%가 게임이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고, 33.4%는 게임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응답하였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자녀의 학업에 방해된다고 여기고 계시면 어떠시겠어요? 자녀들의 게임 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보니까 부모님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게임이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젊은 연령보다는 좀 연세들이 있으신 경우 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게임을 어떻게 좀 통제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결과를 보니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다가 51.6% 가장 많았고요. 또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하게 한다가 43.0%,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3.9%, 절대 못하게 한다 1.4%였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많은 경우 그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다. 가장 많은 지금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또 해당이 되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고 게임에 과몰입한다라는 게 참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 게임 과몰입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궁금하세요. 그죠? 또 객관식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자, 자녀의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요? 1번 친구 관계, 2번 학업 스트레스, 3번 자기 조절력 부족, 4번 내향적인 성격. 두 개, 뭔가 네 개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2번 학업 스트레스하고 3번 자기조절력 부족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자기조절력과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요인들을 안다면 자녀의 자기조절력과 학업 스트레스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함께 풀어보실까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력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있는 대로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부모의 지나친 간섭, 2번 부모의 높은 기대, 3번 부모의 과잉 통제, 4번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믿음. 와, 우리 부모님들 이거는 다 그 답을 아실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이라고 해요. 야, 부모 역할이 어렵죠. 자녀를 통제하되 아주 과소해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되고 간섭을 하되 아주 과소해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함이 필요한데 그 적절함이 바로 어려운 거죠. 사실 여러 연구들 보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남자 청소년일수록,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게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내성적 성격일수록,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심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게임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일수록 그 과몰입 위험 요인이 높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과몰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가 우리 부모님들의 참 관심이고 숙제이기도 하죠. 보면 하루 2시간 이상 게임하지 말 것, 컴퓨터를 가족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둘 것,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할 것, 자정 이후에는 게임하지 말 것, 저녁 9시 이전 혹은 주말 2시간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할 것 등 많은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대면 수업 때문에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지침들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게임 과몰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 자녀가 게임에 과몰입하는 데 원인이 있죠.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스로 게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성에 좀 초점을 맞춰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 대화 시간을 늘리십시오. 게임이 좋은 이유,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 학원이 가기 싫은 이유 등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자녀와 대화 시 자녀를 비난하거나 부모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깝죠. 자녀의 속마음을 공감하고 인정해 주세요. 내 마음 알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자녀가 받은 상처와 수치심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준 상처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모가 어린 시절 자녀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자녀에게 기꺼이 사과하십시오. 자녀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훔쳤던 일에 대해서 자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시고 자녀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네가 힘들었겠다라며 다독거려 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보다는 사랑한다, 믿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그런 말보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이 아이들한테 더 힘을 주죠.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면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해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수천 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자녀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녀와 스킨십을 많이 하십시오.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다독거려주기 등 친밀감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와 가까운 친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십시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가능하다면 친구를 집에 오도록 해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등 자녀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친구의 단점을 말하거나 친구와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또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세요. 캠핑, 여행, 영화 보기 등. 그러면 자녀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데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게임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면 자녀의 작은 변화를 보는 눈, 이 변화에서 작은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는 달라졌다. 그 작은 거, 그 구체적인 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참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녀의 게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인내하시기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게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성을 더 돈독하게 하는데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